안녕하세요. 오늘은 RSA 양모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RSA 양모체계는 리베스트, 그리고 샤미르, 그리고 에드먼이라는 이 세 명의 수학자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암호체계인데요. 이 암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전자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날 보안이 필요한 거의 모든 거에 이 암호 체계가 무조건 사용되고 있어요. 이 RSA 암호 체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비대칭 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공개키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알고리즘이 기반이 되는 수학에 있는 한 가지 정리를 증명하고 나서 이제 RSA가 그 정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왜 그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세 명의 수학자가 증명해낸 정리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정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정리가 뭔지 한번 써볼게요. P랑 Q가 필요한데요. P랑 Q는 일단 소수여야 되는데, 2는 빼고, 그러니까 P랑 Q는 홀수인데, 하지만 P는 Q가 달라야 돼요. P는 Q가 이면 안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홀수 소수 P랑 Q를 잡아가지고요. 제가 M이라는 변수 잡아가지고 PQ라고 할게요. 곱한 거예요. 그리고 변수를 새로 2라고 나가지고 2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돼요. GCD는 최대 공약수라는 뜻이고, M이 아니고 오일러 P 함수 있죠? 제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일러 P 함수는요, 이 n이 이제 자연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n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n과 서로소인 자연수들의 개수를 이제 오일러 p 함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오일러 p 함수가 필요해요. 일단 2는 정수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오일러 p 함수에 m을 넣어서 얘네 둘이 서로소라고 할게요. 2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은 어떤 정수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d라는 변수를 잡아줄 건데, D도 지금부터 쓰는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어떤 정수에도 상관이 없어요. 이 D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는 법 PM에 대해서 1이랑 합동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 법 P에 대해서 D는 2의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세 가지 조건이고 한 가지 조건을 더 했는데, A는 조건이 없어요. A는 조건이 없고 그냥 아무 정수인데, 제가 B를 A의 이승이랑 합동이라고 해볼게요. 법 M에 대해서. 이번에는 PM이 아니고 법 M에 대해서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요, A가 B의 D제곱이랑 법 M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는 게 이 명제예요. 우리는 이 정리가 참임을 증명을 한 뒤에 RSA 양모체계를 이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증명을 하기 전에 이 D가 1이랑 합동이기 때문에 1이 빼기 1이 0이랑 합동이죠. 법 PM에 대해서 이거는 일종의 워밍업이에요. 이거를 잘 알고 가야 나중에 증명 과정할 때 수월하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은 2D 빼기 1이 PM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일러 P 함수의 성질은, 예를 들어서 P의 MN이라 하면은 PM의 PN이 성립해요. 여기서 M이랑 N은 서로소여야 돼요. GCD가 최대 공약수이고 M이랑 N 이게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하는데, 사실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P 함수를 곱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는 M의 배수를 제외를 시켜야 하고, MN이랑 M은 서로소가 아니니까 M의 배수랑도 서로소가 아니겠죠? 걔네들을 지우고 남으면은 1 빼기 N분의 1이 곱해지는데, 거기서 다시 1 빼기 N분의 1을 곱해야 하니까 결국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M이란, 아까는 제가 M을 이렇게 썼지만 원래 이 명제에서의 M은 PQ죠. 그러니까 M은 P의, 이번에는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오일러 P 함수의 Q가 되는데, 지금 P랑 Q가 다 홀수이기도 하면서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는
1부터 포함해서 P-1까지는 다 서로소예요. P랑. 왜냐면 P가 소수니까. 그리고 P 이하라 했는데 P는 어차피 서로소가 아니니까 빼고. 그러면 얘네 둘 다 P-1, Q-1이에요. 이 말은 ED 빼기 1이 PM의 배수라는 건데 ED 빼기 1을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이 말은 이 두 가지 명제를 바꿔 쓸 수가 있어요. P-1도 ED 빼기 1의 약수 중 하나고 마찬가지로 Q 빼기 1도 ED 빼기 1의 약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얘네고 두 번째는 원래 파생하기 전에 이 식,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세 가지 식을 알고 가야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A가 임의의 정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GC 그 최대 공약수 M이랑 원래 법 여기 PQ인 M이랑 A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M이랑 A가 서로수인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A랑 M이 이 최대 공약수가 P 또는 Q인 경우예요. 마지막 케이스는 이 최대 공약수가 M인 거예요. 근데 M이랑 A의 최대 공약수가 M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A가 M의 배수라는 거죠. 이 케이스 3개까지만 하면은 더 이상 남은 경우일 수가 없어요. 왜냐? M은 지금 PQ죠. 그렇기 때문에 약수는 기껏해야 1, P, Q, PQ. 그러니까 1, P, Q, M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P랑 Q인 경우에 두 개를 묶었으니까 이게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A랑 M이 서로소일 때 이걸 만족하는지를 보여야 돼요. 실제로 만족하니까 참임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어차피 이거 한 줄이면 끝나기 때문에 B가 A의 2제곱이란 말이에요. 여기 다시 옮겨 쓸게요. B가 A의 2제곱이니까 이제 A가 뭔지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B의 D제곱은 A의 2D제곱이죠? 지금 첫 번째 이 식을 쓸 거예요. PM은 2D 빼기 1 중에 약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1D는 2D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2D 빼기 1이 뭐 P의 M 곱하기 임의 정수 K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K는 현재까지 모르는 임의 정수예요. 물론 P랑 Q의 조건에 따라서 K는 무조건 자연수여야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여지는 게 2D 빼기 1이고 거기다 1을 더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 M에 대해서 따질 거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얘가 B의 D제곱인데 실제로 얘는 A랑 합동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M이랑 A가 서로소기 때문에 오일러의 정리에 따라서 A의 P의 M제곱은 법 M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1의 K제곱 곱하기 A니까 얘가 A랑 합동이에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명제가 성립함을 증명했어요. 참고로 제가 방금 오일러 정리라고 했는데 오일러 정리는 제가 따로 PDF로 만들어가지고 더보기란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최대 공약수가 P나 Q 둘 중에 하나인 경우예요. 사실 이 경우도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데요. 뭐냐면요. 이제부터 나오는 A랑 B는 여기 있는 A, B랑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A랑 합동이고 법 P에 대해서 참고로 P랑 Q도 여기 나오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떤 정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법은 서로 다른데 P랑 Q랑 서로 다른 수가 법으로 이루어지는 두 개의 합동식에서 X가 같은 수랑 합동이 돼요. 이 말은 뭐 당연한 말이지만 X가 PT 더하기 A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A가 PT인데 같은 이유로 QU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X 빼기 A는 P의 배수이면서 Q의 배수인 거예요. 만약에 P랑 Q랑 이 둘이 둘 다 소수라는 조건까지 더해진다면은 P랑 Q의 최소공 배수가 그냥 PQ죠. 둘 다 소수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X가 법 PQ에 대해서 A랑 합동이 되는 거예요. P랑 Q가 소수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하다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케이스 두 번째 경우를 시작할게요. 케이스 두 번째를 증명하기 위해서 할 건 뭐냐? 결국 B의 D제곱은 여기 썼듯이 A의 2D제곱이죠.
한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법, 그 다음에 A의 2D 제곱은 뭔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법 Q라고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케이스 두 번째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P일 때만 증명을 해도 끝나요. 무슨 소리냐면은 P일 때 증명을 하면 Q일 때도 증명이 되는 게, 지금 이 명제를 잘 보시면은 이 중에서 P랑 Q를 바꿔가지고 이 명제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 P랑 Q 바꿔도 의미 없고, 이거 바꿔도 똑같고, 곱해도 똑같고, 나머지는 죄다 M이랑 관련된 식밖에 없어요. P랑 Q를 바꿔서 곱해도 어차피 M은 같으니까 P랑 Q라는 이 네이밍만 바뀌어도 이 명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좀 더 수정을 해가지고,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얘를 P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이라는 걸 증명하면은 Q 때는 굳이 증명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P랑 M이랑 A의 최대 공약수가 P라고 하면은 일단 얘는 자명하게 0이죠. 뭔 말이냐면은 최대 공약수가 P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A는 P의 배수여야 돼요. 왜냐면 약수 중 하나가 P라는 소리니까. P의 배수를 1이 제곱을 해서 P로 나누는 나머지는 무조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이랑 합동이에요. 근데 0이 지금 뭐랑 합동이에요? P에 대해서? P랑 합동이죠. 근데 P라는 거는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 A랑 M이, 다시 말하자면 A는 P의 배수예요. 최대 공약수가 P이기 때문에. 그래서 A는 A라고 쓸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왜 그거 설명드렸는지 알겠죠? 여기가 A라는 걸 증명을 하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왜 A일까요? 사실은 제가 공간을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릴 건데, A의 2D 제곱은 이제 페르마의 정리를 쓸 건데, 페르마의 소정리는 제가 첫 번째 때 말씀드렸던 오일러 정리랑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DF 안에 같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A의 2D 제곱은 이걸 쓸 건데 Q-1이 2D 빼기 1의 약수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K는 썼으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N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N이라고 할게요. N도 현재 자연수인데 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러면 A의 Q 빼기 1의 N제곱 곱하기 A죠? 근데 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애 자체가 1이랑 합동이에요. 법 Q에 대해서. 그리고 A를 곱했으니까 A가 되죠? 법 Q에 대해서. 페르마 소정리에 대해서 일단 말로 해드리면은, P가 소수이고, 여기서 Q네요. Q가 소수이고, 이제 A가 Q랑 소수이잖아요. 왜냐면, M이랑 A 최대 공약수가 P인데, 만약에 A가 Q까지 내포하고 있다면은, 최대 공약수는 무조건 M이 돼요. 케이스 3에 해당하는 거죠. A가 Q랑 소수이기 때문에, A의 Q-1승은 무조건 법 Q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에요. 자, 이래서 제가 방금 한 방식으로, 여기도 A라는 게 빈칸에 채워졌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어요. 이 두 개가 결국 이 말이랑 같은 말이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경우는 제일 쉬워요. 왜냐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A가 0이랑 합동이라는 거예요. 법 M에 대해서. 그럼 여기 A 대신에 0 넣어봐요. 그러면 B는 0이 2제곱이니까, 이거 3개 쓰고 0이 2제곱이니까 0이랑 합동이죠. 법 M에 대해서. 그럼 A는 B의 D제곱은 0이 D제곱이랑 합동이죠? 근데 0이 뭐였어요? 0이 A란 말이에요. 물론 법 M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세 번째로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 정리 자체는 증명이 끝났는데 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거든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보안이랑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송신자랑 수신자 이 두 명의 입장에서 더 추가해가지고 이거를 해독하려는 사람을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을 해독하려는 제 3자가 포함되는 소리예요. 우선은 이 정리를 이용해서 암호를 전달하고 이걸 해독하는 거는 간단해요. 암호를 보내려는 자를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암호를 받는 자를 U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3자, 그러니까
해독하라는 제3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커 약자 떼가지고 H라고 해볼게요. 우선은 처음에 A가 U한테 암호 전하고 싶은 거니까 이 암호의 가장 중요한 점은 P랑 Q를 엄청나게 큰 소수로 잡아야 돼요. 뭔 말이냐면은 소인수분해가 빨리 되면 암호도 빨리 풀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P랑 Q를 큰 걸 골라요. 실제로 이거 고르는 거 사람이 고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난수 돌려가지고 그게 소수인 거 확인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수백자리는 돼요.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M은 PQ고 이거 뭐 이게 구했어요. P랑 Q 소수를 구해가지고 PM을 계산할 건데 PM은 P 빼기 1에 Q 빼기 1이죠. 해커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현재 A가 U한테 M이라는 정보를 전할 건데요. 공개키 암호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나요. 아까 공개키 암호라고 했는데요. 이런 해커들한테 특정 키는 공개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M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이 제3자가. 이 PM도 구했으니까 PM이랑 서로수인 2를 구해야겠죠? 2를 이제 구했어요. 2는 여기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U한테도 보내고 아까 M이라는 정보를 U한테 보내야겠죠? 왜냐면 이게 해독을 할 수가 있고 이 E라는 정보도 H한테 알려지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가 공개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PM이 만약에 U한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보면은 D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PM은 P 빼기 1, Q 빼기 1로 구하든가 아니면 서로진 걸 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엄청 큰 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PM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해독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PM이 H한테 알려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을 풀어서 PQ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U가 이 세 번째 명제를 만족하는 D를 구해요. 암호문을 숫자로 D를 구한 다음에 이제 A는 U가 D를 구하고 있는 동안에 문장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2제곱을 구해서 이거를 법외매 합동이게 옮겨가지고 그걸 새로운 암호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문이 어땠던 간에 결국 암호문은 수로 이루어진 그런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A가 암호문한테 U를 암호문을 전송하겠죠. 이제 U는 자기가 구한 D를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H는 PM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P랑 Q를 알 수가 없고 D를 알 수가 없고 암호 해독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공개 키 암호라고 했던 거는 M이랑 E가 공개 키가 되어버린 거고 두 번째는 비대칭 키라고 했어요. 뭔 말이냐면은 지금 키가 비대칭이죠. 뭐냐면은 A는 암호화하기 위해서 M이랑 E라는 키를 썼는데 U는 D라는 키 하나만 있으면 되고 애초에 이게 같은 게 없어요. 앞인 암호 같은 경우에는 키가 3이었으면은 복호화 키는 마이너스 3이에요. 역변환이 성립하는 건데 얘는 소인수분에 기반을 했고 그리고 PM을 구해야 D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변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대칭 키라는 특징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RSA 암호 체계를 기반으로 한 수학 정리랑 그리고 그걸 비롯해서 RSA 암호 체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